섹션 3 균열이 깊어지는 밤. 세 번째 만남은 내가 아니라 그가 먼저 연락해왔다. 문자가 아니었다. 전화였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막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던 중이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저장해둔 이름이 화면에 떴다. 한현수. 나는 그 이름을 저장해뒀다는 사실을 그 순간 새삼 인식했다. 언제 저장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화기가 2번 울리는 동안 나는 받을까 말까 생각했다. 세 번째 울림에 받았다. 네, 여보세요. 정미 씨, 저 한현수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서류 처리하다가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게 생겼는데요. 문자로 드려도 되는데 그냥 직접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용건은 간단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3분이면 끝날 이야기였다. 그런데 우리는 20분을 통화했다. 용건이 끝난 뒤 그가 말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애들이랑 먹었어요. 현수 씨는요? 저는 오늘 그냥 혼자 대충 먹었어요. 대충이요? 편의점에서 샀어요. 요즘 귀찮아서요. 나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편의점 도시락, 혼자 사는 중년 남자의 저녁. 나도 애들 없는 날엔 그럴 때가 있었다. 차리기 귀찮아서 그냥 대충 때우는 날. 그 허전함을 나는 알았다.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말했다. 알아요. 근데 혼자 먹으려고 제대로 차리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애들 없는 날은 그냥 국 하나에 밥만 먹을 때가 많아요. 역시 비슷하네요. 또 그 말이었다. 비슷하네요. 우리는 자꾸 그 말을 반복했다. 비슷하다는 게 위로가 되는 나이가 됐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이상하게 따뜻하기도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불을 다 켜놓은 채로. 작은 애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TV도 안 켜고 음악도 안 틀고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멍하니 있어도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그 목소리를 되감았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피곤함이 배어있으면서도 억지로 밝게 하지 않는 목소리. 편의점에서 샀어요. 라고 말할 때의 작은 자조. 나는 그 자조가 좋았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 잘 지내는 척하지 않는 것. 우리 나이에 잘 지내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번째 만남은 약속이 아니었다. 우연이었다. 그 주 토요일 오전 나는 혼자 시장을 보러 나갔다. 작은 애가 학원에 간 사이 큰 애는 기숙사에 있으니 혼자였다. 주말 오전에 재래시장은 시끄럽고 사람이 많고 생선 냄새와 야채 냄새와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다. 나는 그 혼잡함이 싫지 않다. 혼자라는 느낌이 덜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나도 그냥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이웃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니까. 두부 한 모를 집어들고 가격을 보던 순간이었다. 정미 씨? 돌아봤다. 현수 씨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회사에서 볼 때의 넥타이와 다린 셔츠가 아닌 그냥 후드 집업의 면바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낯설고 동시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어머, 현수 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집이 근처라서요. 현수 씨도요?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몰랐네요. 우리는 잠깐 어색하게 웃었다. 이런 우연이 있나? 서울이 넓다고 하지만 좁다고 하더니 나는 두부를 카트에 넣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인지 발이 잘 안 떨어졌다.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뭐 좀 사려고요. 혼자요? 네. 그 대답이 나오고 나서
우리 둘 다 잠깐 침묵했다. 혼자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잠시 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혼자, 당신도 혼자. 토요일 오전에 재래시장에서 혼자 장을 보는 중년의 남자와 여자. 같이 다니다 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대답하지 않았다. 2초, 2초. 짧은 침묵이었는데 길게 느껴졌다. 그러죠. 우리는 나란히 시장을 걸었다. 그가 한 발짝 옆에 있었다. 딱 적당한 거리. 너무 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나는 그 거리를 의식했다. 그 간격을 느꼈다. 어깨 사이의 공기. 그는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오래 봤다. 고등어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혼자 구우면 냄새 때문에 좀 그래서요. 맞아요. 저도 환기시키느라고 한겨울에 창문 열어놓은 적 있어요. 그가 웃었다. 소리 없이 웃는 사람이었다.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나는 그 웃음을 봤다. 오래 봤다. 고등어 2마리를 샀다. 각자 1마리씩. 시장 아주머니가 우리를 부부로 봤는지 둘 다 드리면 되죠? 하고 물었다. 우리는 동시에 따로요라고 했다가 또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하면서 어색하지 않았다. 시장을 다 돌고 나서 출구 앞에서 멈췄다. 여기서 헤어지면 되는 거였다. 각자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였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가 먼저 물었다. 저번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나는 그 자연스러움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 아주 조금의 긴장.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보는 사람의 아주 작은 용기. 나는 장바구니를 고쳐들었다. 냉장 들어가는 거 있어서요. 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다. 실망인지 이해인지 모를 표정으로. 나는 그걸 보면서 말을 이었다.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나와도 될까요? 그가 다시 웃었다. 그 조용한 웃음으로. 그럼요. 우리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이번엔 창가가 아니라 안쪽 구석 자리였다. 조명이 더 낮고 더 조용했다. 주말 낮이었는데도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 테이블 가까이엔 아무도 없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그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 나도 넣지 않는다. 또 비슷했다. 현수 씨는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10년 넘었어요.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직했는데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싫지 않아서요. 보험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뭘 지키고 싶은지 듣는 일이거든요. 숫자보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뭘 두려워하는지, 뭘 지키고 싶은지. 나는 뭘 두려워하는가? 나는 뭘 지키고 싶은가? 오랫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지. 내가 무서운 게 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저는요. 내가 말했다. 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입이 먼저 열렸다. 저는 아이들 다 크고 나서 혼자 남는 게 무서워요. 지금은 애들 때문에 바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하는 말이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한테도 언니한테도. 약하게 보일까봐 징징대는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말이 됐다. 현수 씨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저도 그래요. 짧게 말했다. 딸이 엄마 쪽에 있고 저는 명절에나 보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처음엔 그게 편했는데 요즘은 가끔 그 조용함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무거운 조용함. 나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고요한 게 아니라 무거운 것. 아무것도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짓눌리는 것.
우리는 한동안 말을 안 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조용함을 그냥 두는 것. 채우려 하지 않고 서둘러 다른 말로 덮으려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서 각자의 무거움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창밖으로 낙엽이 지나갔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내 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는 그 손을 봤다. 잔주름이 있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손이었다. 나는 시선을 거뒀다. 천천히.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빠른 게 아니라 묵직한 쪽으로. 오랫동안 잠자던 것이 느리게 깨어나는 것처럼. 나는 그 감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냥 느꼈다. 느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허락했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다음에 또 봬도 될까요? 상담 말고요. 상담 말고요. 그 네 글자가 공기를 바꿨다. 나는 잠깐 그를 봤다. 그의 눈이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가볍지 않았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의 무게를 나는 느꼈다. 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딱 한 글자였는데 그 한 글자를 말하는데 7년이 걸린 것 같았다. 섹션 4 어떤 밤은 평생이 된다. 다음에 또 봬도 될까요? 라는 말을 들은 날 밤. 나는 집에 들어와서 코트를 걸고 손을 씻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딱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었는데 냉장고를 연 건 그냥 습관이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손을 바쁘게 해야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날은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았다. 작은 애는 이미 자고 있었다. 집 안은 불을 다 끄면 완전히 어두웠다. 나는 거실 조명 하나만 켜놓고 소파에 앉았다.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그냥 앉아서 네 라고 말했다. 나는 분명히 네 라고 했다. 그 한 글자를 되씹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초대에 그렇게 대답했다. 상담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고 그냥 다시 보고 싶다는 말에 나는 네 라고 했다. 두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려움이 나쁘지 않았다. 오랫동안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잃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으니 겁날 것도 없었다. 그게 단단한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냥 무감각했던 건지도 몰랐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던 건지도. 지금 이 두려움은 달랐다. 뭔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를 원하게 됐다는 두려움이었다. 그 차이가 컸다. 나는 그날 밤 오래 깨어 있었다. 첫 번째 데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은 12월 초였다. 그가 문자로 물어왔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어떠세요?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다. 나는 이번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좋아요. 라고 바로 답했다. 바로 답하고 나서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내가 좋아요라고 했다. 이렇게 빨리 달라지고 있었다. 그가 고른 곳은 오래된 한정식집이었다.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 안쪽, 간판도 크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물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다. 오래된 냄새, 오래 끓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어깨가 내려갔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 오래 긴장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항상 먼저 와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러 일찍 오세요? 자리에 앉으면서 물었다.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솔직하게 웃었다. 네. 왜요?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서요. 오시는 걸 보는 게 좋아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메뉴판을 펼쳤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53세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게 우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하나도 우습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살아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밥을 먹는 내내 이야기를 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 잠깐 요리를 배우고 싶었다는 것. 내가 애들 어릴 때 한동안 뜨개질에 빠졌었다는 것. 우리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형편상 못 키우고 있다는 것. 크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 조용하고 꼼꼼하고 말보다 태도로 표현하는 사람. 밥이 나올 때 내 쪽 반찬이 좀 비면 자기 것을 슬쩍 옮겨놓는 사람. 내가 말할 때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는 사람. 웃을 때 소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가끔 먼 곳을 볼 때 눈빛에 쓸쓸함이 스치는 사람. 나는 그 쓸쓸함을 알아봤다. 같은 쓸쓸함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다. 말하지 않아도. 밥을 먹고 우리는 근처를 걸었다. 12월의 거리는 이미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다. 반짝이는 전구들, 루돌프 모양의 장식, 캐럴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나는 그 풍경이 예전엔 좀 허전하게 느껴졌다. 명절마다, 연말마다 혼자인 게 티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의 옆에서 걷는 거리는 달랐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좀 걷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 쪽으로 향했다. 그가 가자고 한 건 아니었다. 그냥 걷다 보니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다. 12월의 한강은 차가웠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강물은 낯빛이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난간 앞에 나란히 섰다. 강을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말 없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머리카락이 날렸다. 한 번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내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 쪽으로 흩날렸다. 나는 손으로 쓸어 넘겼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나를 봤다. 옆에서. 조용히. 나는 강을 보는 척하면서 그 시선을 느꼈다. 뺨이 바람 때문에 찬 건지 다른 이유로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됐다. 정미 씨. 네. 많이 힘드셨겠다. 과거형이었다. 지금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에 대한 말이었다. 나는 그 시제가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지나온 것들이 더 무거웠으니까. 그리고 그 무게를 그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현수 씨도요? 나도 과거형으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강을 봤다. 그러나 그 시선 안에 서로가 있었다. 이상한 방식의 마주봄이었다. 그의 손이 난간 위에 있었다. 내 손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손가락 2개 정도의 간격. 나는 그 간격을 알았다. 느꼈다. 바람이 또 불었다.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그 거리로 있었다. 2 손가락 간격. 좁히지도 않고 넓히지도 않은 그 간격 안에 우리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나는 혼자 울었다. 지하철 안에서 창에 기댄 채로. 눈물이 그냥 흘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뭔가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다가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 쌓아둔 것들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 7년이었다. 7년 동안 나는 참 잘 버텼다. 쓰러지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 안 보이려 했고 직장에서도 꿋꿋이 다녔다. 그게 자랑스럽기도 했다. 나 꽤 단단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쩌면 단단한 게 아니라 굳어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굳으면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지도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느끼지도 못한다. 나는 오늘 바람을 느꼈다. 2 손가락 간격의 온기를. 강물 위로 부는 차가운 바람을. 그 안에서 묘하게 따뜻했던 그 순간을.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으로 이어지는 시작인지 아니면 시작으로 끝날 감정인지 아직 모른다고.
우리 나이의 감정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달려가지 않는다. 조심스럽고 느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은지도 모른다고. 그로부터 2달이 지났다. 우리는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거창하지 않은 만남들이었다.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걷거나. 그런데 그 평범한 만남들이 쌓이면서 나는 달라지고 있었다. 아침에 거울을 다시 오래 보게 됐다. 립밤을 챙기게 됐다. 오래된 코트 대신 새 코트를 샀다. 혼자 있는 밤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가 보내온 문자를 읽으면서 웃거나.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정미 씨 요즘 좀 달라 보여요. 어떻게요? 밝아졌어요. 아니, 밝아졌다기보다 편안해 보여요. 편안하다는 말이 좋았다. 밝다는 건 애써야 하는 것 같고 행복하다는 건 너무 크고 편안하다는 말이 지금 내 상태에 딱 맞았다. 오랫동안 긴장하고 살았는데 그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은 현수 씨 덕분이에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가 잠깐 나를 봤다. 그 조용한 눈빛으로. 말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요 라고. 나는 아직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 외로웠던 사람이 온기를 찾은 것인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것. 53세 7년의 시간을 지나서 재래시장 두부 코너 앞에서 시작된 이 감정이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좋게 끝날지 어렵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도 나는 이걸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굳어있지 않기로 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로 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나는 충분히 오래 혼자 서 있어 봤고 그러니까 이제는 흔들려도 된다. 그가 오늘 또 문자를 보내왔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나는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 웃었다. 거울 앞에 서서 눈과 주름이 있고 볼의 탄력이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웃고 있는 얼굴. 나쁘지 않았다. 아니, 괜찮았다.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번에도 빠르게? 망설이지 않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2월의 햇살은 아직 차갑지만 각도가 달랐다. 겨울이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걸 빛의 각도로 알 수 있는 나이가 됐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내 안에도 어쩌면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